지금 지난번에 체포를 위한 자, 1차 체포를 때 위한 1차 때는 수색에는 그런 110조, 111조를 넣었지만 문제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해석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공수처장님 왜 그 전날 문서를 위조했습니까? 의원님 자, 그 문서 위조한 건 아닙니다. 직원한테 지금 55 경비 단장 오라고 해가지고 도장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법원 난입과 그로 인한 기물 파손,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저 경찰청 차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네. 네. 집회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의미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차장님, 지난 11월 9일 날 민노총이 주최한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는 보고 받으셨죠? 예, 105명이 부상당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예. 해당 집회는 민노총 주도로 사전에 미리 기획한 불법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부상까지는 계획했다고 저희는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몇 명이 연행됐죠? 그때 11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예.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에서는 경찰 부상자가 몇 명이죠? 서부지법에서는 55명이 부상했습니다. 예. 몇 명 연행됐죠? 86명이 연행됐습니다. 86명이 연행됐나요? 네네. 그다음에 몇 명이 영장 발부됐죠? 현재 58명이 영장이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대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였고 통제되지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두 사람이 선동했다.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모의한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현재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없죠? 자, 민노총은 작년 11월 9일 날 탄핵 집회뿐만 아니라 12월 12일 한남동 미신고 불법 시위, 그리고 12월 22일 날 트랙터 불법 집회, 이렇게 대규모 불법 집회를 반복적으로 벌여왔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었습니다. 물론 서부지법 사태는 엄중하게 처리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어느 한쪽 진영의 불법만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엔 다른 잣대를 들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경찰에서는 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회 시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들어가시죠. 헌재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예, 처장님, 어제 저희가 오전 10시에 방문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저희가 가는 거 알고 계셨죠? 예, 전에 통보 받으셨죠? 통보는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처장님도 안 계시고 차장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희가 전날 그 면담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그리고 피청구인 본인 출석 문제 때문에 그 보안 대책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그래서 그 방문 오셨을 때 그 나가 뵙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재정국장이 기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밀.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기밀이라고 그래서 무슨 헌재가 국정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헌재를 방문한 것이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소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한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보다 늦게 처리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문영배 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문영배 대행은 평소 공석이든 사석이든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 상가에 조문 간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 그 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그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에 보면은 상갓집 안 갔다는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영배 대행이 명확하게 이 의혹을 소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들어가세요. 자, 공수처장 나와보세요. 처장님, 네. 지난 12월 달에 그 제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 발전 방향 학술대회 있었죠? 네. 예, 거기 정웅석 원장이 이 공수처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단순히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정웅석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렇게 지금 현행 법하고 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공수처에서 연구 발주한 그 용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검찰로 이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가 없으므로 영장 청구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연구 용역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어떤 기관장의 개인적인 어떤 그 견해입니다. 지금 자, 저희들 그런 견해. 실무하고 그다음에 맞지 또 않는 한 가지,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5일 날 그 새벽 4시 55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 관저는 지금 어떤 시설인지 아신가요? 저 PT 좀 띄워주시죠. 대통령 관저는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보건시설,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구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나 승인 받은 거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체포영장의 그 확인적 조항으로 적혀 있듯이 지금 지난번에 체포를 위한 자, 1차 체포를 때 위한 1차 때는 수색에는 그런 110조, 111조를 넣었지만 문제가 안보와 되니까 관련된 그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해석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공수처장님 왜 그 전날 문서를 위조했습니까? 의원님 자, 그 문서 위조한 건 아닙니다. 직원한테 예. 지금 55 경비 단장 오라고 해가지고 도장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출입하는 데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알고 있다. 그래도 그 가져와서 찍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원한테 얘기해서 관인을 가져오니까 공수처 직원한테 도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출입증에다 그 딱풀로 이게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55 경비단장이 부대에 복귀하니까 이 문서가 와 있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오후 4시에 정식 공문을 보냈어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거짓말로 6시 반에 승인받았다고 언론을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정식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영장을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없고, 응? 그리고 또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면 왜 그러면 이 경비단장한테 얘기해서 관인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예, 의원님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55 경비단장의 그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왜 저희들이 가져오라고 체포영장 하면 들어감에 있어서 55 경비단장은 우리의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공문서를 받았고 아이, 말 그 같은 공문서는 말 같은 55 소리 하지 경비단장의 마세요. 정확한 말 같은 소리 하지 의사에 마시고요. 의해서 발부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법원 행정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처장님. 예, 네. 지금은 서부법원 사태로 우려가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법관 대표에서도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자, 결과를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장님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본 일 있으세요? 예,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소 이제 저희 사업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는 우리 독립운동가이자 또 초대 대법원장이고 사법부 독립의 표상이고 또 모든 법관들의 사표인 가인 김병로 선생 60주년 서세 추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엊그제 가인 경연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이번 사태하고 더불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병로 선생 호인 가인은 이제 거리의 사람, 즉 집도 고국도 없는 나라 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처럼 이제 헌법기관에 종사하고 또 자유민주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그 법치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난동되어서 이제 부서지는 이런 참혹한 사태를 제가 며칠 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알겠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 원인에 대한 우리 성찰, 고찰이 필요하다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와 같이 이제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것을 끄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진력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불을 꺼도 불씨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불씨가 뭐냐?
사법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법에 대한 불신. 혹시 1월 22일자 동아일보에 법원은 법대로 했는가 그 칼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뭐냐면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고 법원이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무슨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사법 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서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이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무슨 폭동을 옹호합니까? 에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떠나서 사법부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법기관도 제대로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자꾸 내란하는데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아까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예단적인 그런 발언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예? 계엄이 종료가 되면 내란 상태는 종료가 된다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란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란이 진행이 돼야 적어도 이제 저희 사법권 행사는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의 난임 난동 사건 외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